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앞서 예고한 대로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류를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인간은 끝없이 이동해왔고 그런 본능은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 이 책은 9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9개의 주제 안에서는 각각 또 몇 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이야기 추방과 멀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5년 12월의 어느 날, 나는 상하이 푸둥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서울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사고 있었다. 경험이 많은 여행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더군다나 편도는 사지 않는다.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추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가 소설과 같은 분위기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읽자마자 추운 겨울날, 12월 겨울날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주인공을 보고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독자인 저는 그 사연이 궁금해서 얼른 다음 문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비행기표를 사고 중국 공안들과의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화와 대면이 이어집니다. 그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사연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내와 통화하는 데 이르러서야 밝혀집니다. 그 이유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왜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아주 오래전 대학생 때 처음으로 갔던 그 중국에 대한 사연과 그때의 사건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 갔다가 추방되어서 바로 돌아온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책의 여행과 관련된 이 책의 맨 앞에 쓴 것은 중국은 저자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처음 해외를 나갔을 때 간 곳이 중국이었다는 의의에서 저자가 여행에 관해서 쓴 이 책에서도 처음 부분에 등장시키기에 맞춤일 수 있겠고 이 경험담을 들어 설명하는 추구의 플롯이 저자가 여행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핵심 관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추구의 플롯이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A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B, C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러나 훨씬 중요한 어떤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삶과 관련해서도 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추구의 플롯을 따르는 소설이나 영화, 여행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로 그 플롯에 따라 사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외면적인 목표들이 있었다. 대학에 입학하기,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번듯한 집 한 채를 소유하기, 자식을 잘 키워 좋은 대학에 보내기 같은 것들. 그런데 이런 외면적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이 희망하며 희망했던 것보다 못한 성취에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며 그 어떤 결과에서도 결국 뭔가를 배우는 존재다. 그리고 이어서 메이저리거를 꿈꿨지만 마이너리그에 머물렀던 사람을 예로 들면서 어쨌든 그는 지금 야구를 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보잘것없을지언정 평생을 들여 이룬 작은 성취가 있다며 이렇게 또한 말을 이어갑니다.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저자가 중국으로 가려 했던 이유는 중국에서 한 달간 책을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숙집을 구하고 한 달치 돈까지 미리 지불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온 다음에 비자를 발급받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집필은 그냥 한국의 자기 집에서 했는데 두문불출하고 글만 쓰니 진도가 쭉쭉 잘 나갔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하이에서 당한 추방이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만 순서가 살짝 바뀌었을 뿐 아닌가. 원래 계획은 출국, 상하이 체류,
집필, 귀국이었는데 그게 출국, 그리고 극단적으로 짧기는 했지만 상하이 체류, 귀국, 집필로 바뀐 것뿐이지 않을까? 결과만 보면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였다. 저는 근사하게 쓰여진 작가가 야심차게 쓴 이 첫 장에서 작가가 말하는 여행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하는 여행과 상당히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 책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졌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바는 알겠지만 저는 한 달 숙박비를 지불하고도 날리는 것이 그저 무용담 정도로 들렸고 중국에 가려 했던 이유가 글쓰기 위함이었는데 한국에서 잘 썼으니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도 원효의 해골물 또는 추구의 플롯의 예시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는 하지만 깊이 공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책의 내용, 작가가 여행하는 이유와 방식이 나와 많이 다르겠구나 하는 예상을 했고 읽어보니 상당 부분 그랬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여행에 대해 고찰하는 것에는 흥미로운 점도 있지만 약간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고 전 세계 곳곳을 다니는 사람의 여행이니까 저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유명한 작가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나서는 언제나 특별한 썸바디였는데 해외에 나가면 노바디가 된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타인의 인정을 통해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 문장 뒤에는 타인이 자신을 기존과 다르게 대할 때 그 사람이 겪는 혼란에 대한 예시를 들어놓았습니다. 여행에 가면은 처하게 되는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은 기존의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작가는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리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여행했던 이유는 정말 노바디가 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서 주장되는 정체성뿐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정체성은 확고해지고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 자체인데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한때 타인으로부터 규정되는 정체성이 진짜 그 사람의 나의 정체성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직업으로 정체성을 가름을 하긴 하지만 사회적 직업은 정체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분일 뿐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 타인의 교류를 통해서 안정되는 정체성을 정말 안정적인 확고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를 A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B로 대한다면 나는 A일까요? B일까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저의 예전 방황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여행 아닌 여행을 다닐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아무도 나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요구하지 않는 여행은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고 확인하는 아주 좋은 경험이고 환경이고 기회였습니다. 정체성은 물론 사회를 통해 안정적이 될 수 있지만 사회는 정체성 안정의 우선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사회의 인정 이전에 자신의 인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규정되고 타인을 통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그 정체성의 체험을 할 뿐입니다. 안정은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저자인 김영하 작가 그 자신이 여행하는 이유를 쓴 책입니다. 그는 아주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집을 처분하고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기도 했고 또 몇 년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사회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찍은 적도 있죠. 그런 사람의 여행, 그런 사람의 삶, 여행 같은 삶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여행의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여행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누군가는 그런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행의 이유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책을 맞아 막 이러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작가인 만큼 문장력도 좋고 여러 가지 읽을 만한 정보 그리고 다른 어떤 책의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끌어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읽을 거리가 풍부하고 재미있는 알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주제인 여행으로 돌아가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주자는 일상을 살아가는 반면 여행자는 정제된 환상을 경험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잦은 이사를 다녔던 것과는 달리 어른이 되어서 자의로 여기저기 여행하던 것을 비교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주와 여행의 차이. 저는 저의 삶의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주자, 거주자가 아닌 여행자에 가깝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리고 또한 자의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거주자, 이주자는 저처럼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반면에 어떤 여행자는 오히려 여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자, 거주자의 마음으로 여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빡빡한 예산 집행, 일정 관리, 무덤덤함,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실망 등등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는 여행자인가요? 여러분의 여행이 여행이길 바라며 지혜의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 책은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